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이 주고 있는 힌트들 어떻게 찾아보면서 여기에서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 수출해 볼까요? 이분과 함께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공략 포인트 저 1장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저희 거래 대금에서 힌트 얻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거래 실린 종목 가운데 어떠한 포인트 얻어볼 수 있을까요? 상위 리스트 먼저 체크해 보시죠. 자,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리스트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이렇게 오늘은 그룹핑이 될까요? 전체 그림과 함께 한 종목에 대한 특징 이어서 위원님 들려주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강세겠죠. 일단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철강 계열도 있겠으나 사실상 지금 현재 이제 무역 쪽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원자재 선물 트레이딩 그리고 또 한 가지 양극재, 음극재 이 부분까지도 상당히 호재만 가득한 그런 어떤 그룹 그리고 앞으로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찌 본다면 오늘 같은 날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주가 조금 더 강세를 보여줬으면 좋았으려만 아무래도 종합주가 지수가 2,600포인트 넘어섰다 보니까는 자금이 정말 특정 섹터라든지 개별점에 좀 쏠리는 성향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포스코 퓨처엠은 여러분들께 거의 잊혀질만 하면 말씀드리고 또 잊혀질만 하면 가격을 설정드리고 하다 보니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 전략에 따라서 중장기든 단기든 스윙이든 거래하신 분들은 결코 결코 모든 분들이 다 수익을 좀 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여러분들께 딱 바닥 잡아드렸을 때가 30만 원이었습니다. 즉 30만 원 전후 가격했을 때 밀리더라도 28만 원 선 전후까지 밀릴 수 있겠으나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반등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 이후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가를 놓고 본다라면 39만 5천 원까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당연히 양극재도 생산하고 있고 음극재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통 양극재 같은 경우 하이니켈 이야기하지만 자, LFP 즉 리튬 인산철 양극재에 대한 생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호재가 우리가 좀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지금 현재 LFP 즉 리튬 인산철 양극재를 활용한 2차 전지가 가격이 싸다라는 이유로 중국의 CATL 또는 중국의 BYD 등등의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들이 사실상 특수 호황을 좀 누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자, 지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현재 시점까지 중국의 2차 전지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 업체들이 대거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LFP 배터리가 지금 현재 그나마 일단 자동차에 대한 어떤 정부 지원금도 줄어들고 있지만 LFP 배터리에 대한 어떤 수요가 또는 단점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차량 구매 욕구가 상당히 좀 저조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자 2년 정도 후에 즉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자 가격 자체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이니켈 양극재 같은 경우 이보다 좀 비싸다고 친다라면 이 두 개의 가격이 마주하는 가격 그때가 이제 머지않아 발생한다. 즉 지금은 LFP 배터리를 또는 그 양극재의 선호도가 값이 싸다라는 이유로 상당히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2, 3년 뒤면 하이니켈 양극재가 지금 현재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가격보다 오히려 더 싸진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라면 사실 포스코 퓨처엠뿐만이 아니라 뭐 에코프로빔이라든지 LNF라든지 그 외에 여타 기업들이 어찌 본다면 LFP 쪽으로 지금 현재 빼앗겼었던 그런 시장을 어느 정도 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당분간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싸지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줄어든 만큼 일단은 하이니켈 양극재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오늘 중요한 가격 의미를 좀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항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자, 앞으로 39만 5천 원을 돌파하면은 자,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하는 2차 시세가 나올 수 있겠고 39만 5천 원 돌파하지 못한다면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장중에 오늘 시가 부근서부터 설정된 가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자, 하방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종가가 38만 500원 전후 가격으로 끝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38만 5천 원입니다. 즉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이제 공휴일이니까 38만 5천 원을 회복해주고 그 가격대에서 횡보를 해준다라면 일단 39만 5천 원까지 볼 수 있고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목표가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해야 되니까 보유자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중요 지지와 저항 가격 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코 그룹주 장 초반에 강하게 움직였다가 기술적으로 윗꼬리가 달려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방금 나온 조언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기반에서 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저희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이 가장 하이라이트겠죠. 동시효과를 잡아라. 자, 이제 막판 뒤집기 전략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는 베팅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막 올라가는 거, 거래량 터진 거 위주로 공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을 좀 고려해가지고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은 SPG라는 종목이고요. 자, S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속기와 관련돼가지고 SBB테크랑 서로 견주면서 시세를 한 차례 보여줬었던 경험이 있던 종목이고요. 특히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감속기라는 것, 어찌 보면 초정밀 감속기라고도 부르는데 사실상 일본이 주요 생산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로봇들도 대다수가 일본산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자, 이것에 대한 이제 국산화가 이제 몇 년 전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주요 산업군들에 사용되고 있는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화학용품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부품까지도 사실 수출 제한을 걸어버리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된 거 우리가 국산화 시켜버리겠다라면서 진행되어 왔었고 그 결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 지금 감속기 기업을 아마 인수에 대한 어떤 의향을 갖고 있거나 또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기업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왜? 일단 로봇을 만들면 감속기가 전체 로봇의 단가의 50%의 가격을 차지한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그 비중 자체가 매우 큽니다.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로봇에 대한 테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중요 지지 가격은 34,000원, 즉 이 가격까지 눌림 주면 매수하시고, 자, 손절가는 32,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9,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에 대해서 관심 주셨습니다. 지난달 초반에도 저희 뉴로메카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로봇 또 다른 종목에 대해서 AS는 저희 장 마감 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종목은 SPG, 이 종목 선정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저희 일단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상승권에서 마무리 대기하고 있습니다. 양대지수 모두 고점 부근에서 오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매수세 강했네요. 지수와 함께 수급 종목은 잠시 후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6월 5일장은 이렇게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장 훈풍을 이어받아서 아시아 전반적으로 순항한 하루였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역시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6월 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특히 어떤 종목군이 가장 강한 탄력을 보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지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양대지수 오늘 플러스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장에 2601선에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오늘 2610선 위까지 견고히 하면서 마침표 찍었습니다. 상승폭은 0.5%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역시 오늘장 순항하는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870선에 안착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양대지수 모두 장중 고점 부근에 붙어서 마무리가 됐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수급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양대 시장 가운데 코스피 먼저 보시면은요, 오늘은 기관 쪽에서 정말 수급 히어로 역할을 이 시장에서 해줬습니다. 금융투자부터 연기금까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매수를 강화해 나가는 패턴이 확인이 됐는데요. 5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4,6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기관 쪽에서 확인이 됐고요.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는 장 초반에는 매수였습니다만 11시 구간 기점으로 매도로 꺾였고요. 600억 원 가량의 매도 우위,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매도세가 좀 촉발됐다는 점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외국인 동시에 산 업종군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경기 민감 섹터의 기계, 화학에 대한 매수 열기 양쪽에서 모두 뜨겁게 달아올랐다는 점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흐름을 보시면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였습니다. 다만 오전 쪽에 1,000억 원대를 넘어갔던 것과 비교한다면 외국인의 매도 공세는 조금 줄어드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기관은 장중 내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기관 쪽에서 3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폭의 매도 우위였는데 3시 넘어가면서 매수 쪽으로 기울었다는 점, 소폭의 사자 우위 기록했다는 점까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환율 시장 보도록 할게요. 오늘 1407원선에서 스타트 라인을 끊었습니다. 미국의 견조한 경제 지표 영향 좀 그대로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1410원대에서 움직임 나오다가 오늘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오후장에 나타났고요. 오늘 좀 조용한 흐름이었습니다. 1408원대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원달러 환율까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종목에 대한 흐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 변화에 눈길이 가셨을 겁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 중심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중에는 두 종목 모두 외국인이 매도로 오늘장 돌아선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가수급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쪽 같은 경우는 오늘 7거래일 만에 외국인 매도 전환이 나온 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후장에 특히 막판에 2시 넘어가면서 외국인이 매수 쪽으로 다시 기울임 나왔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LG 그룹주에서 많은 시선 나왔는데요. LG전자 다시 한번 저평가 영역에서 벗어나는가에 대한 기대감 일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3% 이상 올랐고요. 애플 신제품 대기 모드인 현재 LG 디스플레이 쪽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2%대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고요. 2차전지 내에서는 모두 다 빨간불을 강하게 켠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이 선전하는 오늘장의 흐름이 확인이 됐고요. 금융주,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세를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민감주 섹터의 흐름이 강했습니다. 화학도 그렇고요. 기계도 그렇고 조선주 마찬가지였는데요. 조선주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오름세 나타났습니다. 인력도 돌아왔고 일감도 채워졌고 수익성도 개선 흐름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를 받은 구간에서 움직임 나왔고요. 오랜만에 원전주 가운데 조선 에너빌리티도 오름세 나왔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1거래 연속해서 순매수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시켜 드리겠고요.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강한 쪽 마지막으로 짚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아가 오늘 막판에 탄력 좀 강화해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1% 넘게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자동차도 오후장에 선전하는 모습 나왔다라는 점까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요일장의 기분 좋은 분위기, 주말장의 미국장의 분위기를 좀 이어받은 모습인데 좀 뜯어봐 주시죠. 오늘장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 섹터별로 이제 상승세 또는 이제 앞으로 나올 호재가 계속적으로 이제 만발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종합주가지수 2,600포인트를 지켜준다라는 전제하에,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DDR4에서 5로 좀 넘어가는 시점, 그리고 DDR5에 대한 어떤 수요 기대감, 더 나가서 파운드리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 대비 강했었고 시장이 조금 주춤하면서 다소 고가권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으나 다시 한번 재차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기존 에코프로 비해서 포스코 퓨처엠으로 넘어가는 전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고, 자동차 실적 좋습니다. 조선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각 산업별로 매우 좋은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 즉 지금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발생치만 않는다라면 일단은 각 섹터별 상승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지수 대 지수 상승과 같이 동반 상승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자, 코스닥 개별주, 즉 중소형 개별주들, 즉 시가총액이 1,000억 원, 2,000억 원, 3,000억 원 내외의 종목군들이 희비가 엇갈립니다. 즉 어떤 종목은 장 초반서부터 거래대금이 100억, 200억, 300억, 1,000억 이렇게 크게 발생하면서 시세를 보여주는 것에 반해 그 외의 종목군은 순식간에 뭐 5억, 10억 정도 딱 튕겨주고 그 뒤로 그냥 밀려버리는 시세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개별주 거래하시는 분들은 평균 거래대금 최소 100억 원 이상인가, 그리고 오늘 장중에 뜬금없이 상승하는 것인가, 또는 준비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거나 앞서 급등했던 전력이 있었는가, 자, 이런 점을 체크하시면서 개별주 보셔야 될 것이고, 그냥 간다고 상승한다고 수급 몰린다고 쫓아가셨다간 오히려 힘드실 것이고, 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이 매우 유효한 시장인 만큼 지금 현재 개별주 위주의 손실을 좀 크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지금 이 좋은 장에서도 오늘 하루 왼종일 거래대금이 30억, 20억, 10억도 안 된다, 거래량이 10만 주도 채 되지 않는다, 자, 그런 종목은 비중을 좀 작게 가지고 계시다라면 좀 마음 독하게 잡수시고 일단 좀 정리라든지 또는 비중 좀 덜어내시는 쪽으로 대응을 하셔서 조금 더 강한 종목, 시장과 일치된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재편입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은 시장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시장 눈에 띈 종목을 계속 봐야 되는 시장인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 빠르게 AS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예고해드렸죠. 저희 로봇주 가운데 한 종목에 대한 AS 시작할 거라고. 그게 바로 뉴로메카입니다. 최근 한 달간 기관 쪽에서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궁금합니다. 일단 급등은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네. 목표 주가 44,000원 그대로 잡고 갈까요? 여기에 대한 코멘트. 일단 뉴로메카뿐만이 아니라 지금 로봇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요 어떤 상승세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상승했었던 것만큼의 그 어떤 뜨거운 열기가 시세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권으로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소위 트레이딩이라는 것을 진행을 할 것이다. 즉 밑에서 팔고 위에서 사겠다라고 하신다면 37,800원대 매수, 그리고 4만 원 언저리에서 매도를 하시면서 차익 실현해 나아가시고 4만 원 이상으로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끌고 가셔도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설정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볼게요. 저희 거래대금 실린 종목 가운데 포스코 그룹주 많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광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5월 22일에 받아본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시장이 알고 있는, 시장이 눈에 띈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궁금해요. 목표가 넘어섰습니다. 33,000원. 전고점 재돌파까지 노려볼까요? 아무래도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들고 계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이야기 들려주세요. 자, 일단은 앞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도 좋게 긍정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수년은 된 것 같습니다. 케미칼 시절부터. 근데 그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는 종목이 사실 인터내셔널입니다. 즉 인터내셔널에서 사실상 선물 트레이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리튬이다. 그러면 리튬에 또는 이제 알루미늄, 구리 이런 것들을 선물 시장에서 미리 사고 팝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퓨처엠이 또는 다른 기업이 필요로 하다라고 한다면 그 선물 매수권을 넘겨줌으로써 오히려 이 트레이딩에서도 시세 차익을 남기겠지만은 이 물품에 대한 어떤 시세 차익도 같이 남길 수가 있고, 어찌 본다라면 지금 퓨처엠에서 생산한 양극재, 음극재 그 외의 것들도 역시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해외로 수출될 수 있는 판로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 허브 역할을 통해서 어찌 본다면 캐시카우가 확실한 기업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주요 임원들, 대주주들이 앞으로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을 사실상 주주총회에서도 밝혔던 만큼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보유하시되 자, 상방으로 35,000원대를 좀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연이은 저점을 높이는 추세적 상승세가 가능할 것이고, 35,000원은 즉 전고점대의 어떤 대량 거래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또는 발생하면서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끌고 가시고, 그러지 못한다라면은 일단 좀 차익 실현하신 뒤에 다시 한번 그때쯤에 제가 다시 한번 얼마에 다시 사야 될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보유자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투자 매력은 아직 남아있는 구간에서 매수도 가능한 영역일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도 좋고 트레이딩도 좋습니다. 자, 투자가 좋은 이유는 회사가 정말 실체가 명확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개별주, 또 부실주보다는 월등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자, 트레이딩이 좋은 이유는 호가의 잔량이라든지 전체 발행 주식수가 매우 풍부합니다. 즉 거래량이 한번 발생하면 조 단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종목이니 두 가지 관점 모두 공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월요일장 저희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함께 해주신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루 주식시장은 쉬어갑니다. 수요일 다시 열심히 준비해서 오후장 여러분의 파트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인사드릴게요.